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과 미국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일본 수상,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어둠의 왕자 레리 앨리슨, 미국 상황이 아닌가, 언론, 영화,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과 AI 초감시 사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은 부패한 가문의 후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에 어떤 관련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필리핀 시민들이 봉봉 대통령에 반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이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봉봉 대통령이 두테르테 일가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이제 두테르테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필리핀 군부를 이용해서 봉봉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가 장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쿠데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봉봉 대통령,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내에서 인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두테르테 일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군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전쟁 장관이죠. 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지금 군사작전을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약 밀매선이 아닌가 그렇게 심정적으로는 추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민간 선박을 향해서 이제 공해상에서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척에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소형 선박, 이것을 격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약을 실었는지 글쎄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헬기 뜨고 이래서 정선을 시킨 다음에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해줘. 그리고 마약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공해상에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우려하는데,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를 탄핵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범을 처단하는 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적법한 과정을 밟아야 되죠.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서 민간인 선박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무기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에서 쿠데타 세력 혹은 정권 전복 시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이제 물밑에 돕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작전들을 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침공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몰도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부정선거로 산도가 이제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너무 명백하죠. 그리고 이제 몰도바 시민들이 여기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절반 정도는 이 산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산두 정권, 이 서유럽에서 어떠한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몰도바 국민 전체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하기 힘들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몰도바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공격을 가한다,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경우 이 러시아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게 되겠죠. 이 몰도바의 군사적인 역량, 이런 게 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프랑스나 영국 이런 군인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가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제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고 러시아가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어떤 군사적인 공격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도바 참 골칫거리죠. 그리고 중국 국영 언론이 파키스탄에 있는 제20 열대가 이란으로 갔다,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해서 제20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 공격이 있다면 누가 이 제20을 조종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키스탄 조종사나 중국 조종사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조종사가 이 제20 전투기를 운용하는 능력을 바로 이제 이렇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암체워로드가 이런 걸 올렸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서유럽, 덴마크나 이런 데 이제 많은 어떤 민간 단체들이 일종의 이제 함대라고 하지만 함대라고 할 건 없죠. 조그마한 배들이 이렇게 구호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겠다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저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최신형 구축함을 옆에 딱 이렇게 보내서 호위를 해주니까 이스라엘군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해군이 왔죠. 뭐 헬기도 날라오고 그래서 이 배들을 정선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스페인 군함과 이탈리아 군함은 이들 이제 조그만한 배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 입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찍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들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뭐라고 떠들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죠. 자, 지난 십몇 년 동안 뭐 예멘, 시리아 내전으로 쑥다밭이 되었는데 자, 유럽 국가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판을 합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가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암초로드가 유럽의 함대 이제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은 오래 살죠. 건강합니다. 그리고 날씬하죠. 뭐 그 건강 비결이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동경의 마르노이치 이제 거리입니다. 뭐 금융가로 유명하죠. 여기에 오전도 그렇고 점심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국민체조 같은 음악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스트레치는 뭐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일본인들은 어디에서든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도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된다. 물론 스트레치보다 이제 요가 같은 것을 미국인들은 많이 하는데 요가 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몸을 푸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뭐 미국 언론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신임 여성 총리 사나이 총리죠. 이 사나이 총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오토바이도 타고 그리고 이 부친이 토요타에서 이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자동차도 이렇게 애호하고 뭐 이런 인물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일본의 복지 혜택 이런 것을 수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선거 전략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나이 총리가 갑자기 외국인들을 뭐 두들겨 잡고 쫓아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촉으로는 이 사나이는 글로벌리스트가 앉힌 퍼핏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아소 다르가 있죠. 그런데 그녀는 왜 이제 이런 외국인 관련된 이제 거친 발언들을 했을까? 결국 이 국민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국민 감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그 감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당선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이 실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녀는 이제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일단 엔저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로벌 세계 전체, 이 전체가 고대한 버블로 지금 이제 경제 사이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너무나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GDP 자체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도 치솟고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게 다 치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 버블에는 유동성을 투입해야 되죠. 그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됩니다. 다시 자금이 일본으로 회수되겠죠. 그때는 대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에 의존하는 뭐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데 자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채권 섹터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채권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압력이 고조되는 거죠. 미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공적 부채를 안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나이 총리가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저금리 엔저 기조를 유지한다. 이것은 뭐 이 증시에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는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리스트는 이 자산 버블로 어떤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도 외국인들 문제, 자, 뭐 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가고 뭐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파키스탄인지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본 시골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혐오하고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정으로 일본을 외국인 입에 던져준 인간이 누구인가? 아베입니다. 아베. 뭐 저는 아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 이 아베가 세계 화살을 쏘면서 엔을 이제 평가절하 했습니다. 자, 엔화가 싸지는 거죠. 일본 자산 전체가 싸지는 겁니다. 일본 열도가 싸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들어와서 일본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중국의 돈입니다. 중국 돈이 들어와서 일본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 이 홋카이도 관련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홋카이도 관련돼서 중국인이 어느 정도 땅을 인수를 했는가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은 제가 봐도 이제 충격적일 정도로 홋카이도 땅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땅들이 이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아주 낮았죠. 그때 중국인들은 닥치는 데로 들어와서 미국의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이제 부동산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이제 민주당 의원은 집을 6채 사면은 영주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면. 그래서 뭐 어바인 같은데 뭐 신규 주택단지 가면은 콘도 가면은 그냥 뭐 90% 80%가 중국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곳곳에 이 부동산 닥치는 대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명소 가면 유명한 식당 주인이 이제 중국인으로 바뀌어 있고 음식이 맛이 없어져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가면은 실제 사장은 중국 사람이고 뭐 이런 황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나이 총리는 뭐 대만을 보호한다, 대만과 친하고 뭐 차이잉 정부를 이제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수상자리에 뭐 정식으로 취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일단 기조 자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 자체가 글로벌리스트와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나이 총리가 이렇게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바로 아소 의원입니다. 자, 이 아소가 이제 고이즈미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온갖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일본 언론이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의원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서 결국 이 사나이를 당선시키도록 만들었다. 이 아소가 배후에 있는 거죠. 이 아소다로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 정계를 보면서 일본에서 해외 이제 글로벌리스트 핵심 세력 뭐 이것은 좀 음모론입니다만 뭐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이 예수회다 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 중간에 어떤 이제 리에종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아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베가 있었을 때 실제 이제 아베를 컨트롤하는 인물 뭐 아소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 뭐 지난 한 20-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 아소가 또다시 이제 총리를 만든 거죠. 아소가 배후에 있습니다. 아소 이것은 뭐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만 아소 관련된 글로벌리스트 이제 음모론적인 내용들 뭐 저 예수에 관련된 것들 이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어쨌든 아소가 이번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이즈미 이제 아들 이 후보. 자, 뭐 저는 인간적으로 이분은 뭐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아소의 작품이죠. 이 아소가 뭐 아베 가장 든든한 친구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그런데 저는 아베 죽음의 배후로 이자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뭐 힘을 가진 사람 아소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소 관련된 영상 여러분들 뭐 트윗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인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작품을 만든 인물로 이제 아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뭐 일본 TV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부연입니다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스가 옛날에 이제 관방장관입니다. 이 스가 총리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 사람이나 이것을 이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상태인데 뭐 나이가 많이 드셨죠. 자, 일본의 문제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제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소도 그렇고 85세면 이제 떠나야 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고 그리고 이제 총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본 정치의 비극 그리고 자민당이라는 올리가크 일본 지배 세력의 하나의 이제 프락시로서 이렇게 자민당 이것이 지배하는 과도 지배 체제 이것의 한계이자 그리고 비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소 이야기 지금도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중국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이 삼체라는 소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카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중국인들이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뭐 한국과도 연관된 겁니다만 이 삼체 핵심 내용은 자, 이제 인류는 이렇게 떠오르는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 곳에 지금 이미 위대한 인류보다 이제 훨씬 뛰어난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인류가 이제 따라잡고 그리고 이쪽 문명을 멸망시킬 거다. 문명이 커지면은 무조건 충돌하고 상대 문명을 파괴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국인 특유의 피해의식 그리고 공격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라는 문명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 중국의 어떤 이제 문혁대 시절을 비판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만, 자, 이 중국이라는 문명이 서구 문명에 이제 그동안 산업화에 늦어서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언젠가 커지게 되면 결국 서구 문명, 뭐 미국 중심, 서유럽 중심입니다. 자, 이들과 충돌하고 서구 문명을 멸망을 시킬 거다. 이런 공격적인 의식을 중국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피해 의식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서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이 커지면은 저들을 먼저 타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삼치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 문명, 그리고 이제 잘하는 문명, 기성적으로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문명. 자, 이쪽이 커지면 반드시 충돌하고 한쪽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무엇을 정당화하는가? 바로 지금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서구, 뭐 여기는 일본도 포함됩니다만 이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중국 대중들에게 미국이 지금 센데 중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언젠가 반드시 중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힘들죠. 그런데 일본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중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도 있는 거죠.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중국은 닥치는 대로 미국, 일본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도 사들이고 있죠. 한국을 나중에 이제 속국화하기 위해서죠. 외국인 부동산을 제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자산 버블을 이용해서 현재 내부의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국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터커갓은 뭐 요즘에 목숨 걸었는데 계속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이슬에 끌려다니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9.11 사례를 예를 드는데, 자, 9.11 관련돼서 많은 나라 정부가 이미 9.11 같은 사건이 터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은 전체 5부작이 끝나면은 그때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둠의 왕자 레리 앨리슨. 레리 앨리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시오패스, 무신론자, 그리고 이 영생을 꿈꾸는 아주 이제 초인적인 인물입니다. 이 초인이라는 게 뭐 슈퍼맨이란 뜻이 아니고, 자, 인간을 능가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인간이죠. 레리 앨리슨, 지금 뭐 세계 1등, 2등 부자입니다.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이제 지분 40%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레리 앨리슨은 이제 2024년에 한 발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DF의 친구들, 이스라엘군의 친구들입니다. 엄청난 후원도 하고, 뭐 본인이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들렸는데 공식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원자 그리고 지지자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레리 앨리슨이 이제 지금 틱탁도 인수를 했습니다. 레리 앨리슨 투자한 어떤 사모펀드가 틱탁을 인수했죠. 미국 내 사업 부문에 국한된 겁니다. 이 틱탁이 미국 내 젊은이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친팔레스타인으로 이끈데 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들, 비극적인 영상들, 이것을 보면서 미국의 이제 젊은이들, 민주당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지지 젊은이들도 뭐 거의 한 60-70% 정도는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틱탁을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틱탁에 검열을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틱탁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 배후에 레리 앨리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레리 앨리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미국 내 이제 거대한 규모의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자,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 뭐 기업, 개인 이런 거 데이터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AI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게이트. 여기에 삼성도 조인하죠. 그런데 가장 큰 지분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레리 앨리슨입니다. 물론 뭐 샘 알트만 이런 사람도 다 있지만은, 자, 레리 앨리슨이 가용 가능한 현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토니 블레어를 계속 후원하고, 토니 블레어가 어떤 이제 국제적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거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를 계속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추천한 사람 누군가, 레리 앨리슨,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 마르코 루비오를 트럼프에게 국무장관으로 민 사람이 레리 앨리슨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레리 앨리슨의 후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레리 앨리슨과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 아들입니다. 이 데이비드 앨리슨이죠. 이 데이비드 앨리슨이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의 황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인데 TV 네트워크 CBS를 인수를 합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 다 들어오는데, 먼저 그 전에 이 인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시 코엔. 이 사람은 모사드의 전 수장입니다. 이 요시 코엔은 과거에 이제 이 ICC,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뭐 이런 내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시 코엔 전 모사드 수장은 최근에 앱슈타인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앱슈타인은 모사드 요원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리벤 이 마나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사드를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앱슈타인이 에이전트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 정보 관련 관계자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 바리 바이스가 CBS 뉴스에 이제 치프 에디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41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여성이 CBS라는 거대 미국의 주류 언론입니다. 이것을 인수한 다음에 여기에 치프 에디터로 간 겁니다. 편집장이죠.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파라마운트가 1억 5천만 달러의 그녀의 디지털 매체 이제 프리프레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유튜버에 있는 친이슬이 매체입니다. 팟캐스트죠. 이것을 무려 1억 5천만 달러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리 바이스, 뭐 바이스가 이게 이제 독일식 발음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CBS 뉴스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앨리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금액도 파격적이고, 자, 41살에 그냥 일개 팟캐스트를 그냥 칩 에디터로 앉힌 거죠. CBS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CBS나 뭐 이런 방송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너까지 것들 사버려서 확 바꿔버릴 수 있어. 매너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석이 바로 레리 앨리슨이죠. 돈의 힘으로 이제 CBS를 사버리고 그리고 편집국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충격적인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앨리슨, 그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좀 놀라운 점이 이 레리 앨리슨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죠. 자, 이 레리 앨리슨은 특별한 영생 치료를 뭐 어떤 뭐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뭐 치료인지 요법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레리 앨리슨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세계는 끝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소한 세계는 끝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 순간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모든 일을 하겠다. 실제 영생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이 레리 앨리슨. 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주커버거입니다. 주커버거는 이제 영생을 꿈꾸고, 레리 앨리슨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겠다. 일단 죽으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우주는 끝이나 다름이 없다.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뭐 소시오패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을 시켜서, 아들은 이제 파라마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대한 자금력으로 CBS를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리 바이스, 이 친구, 젊은 친구를 앉혀서 편집국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 뭐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입니다. 이 뭐 경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대학은 콜롬비아 나왔는데, 이제 이전에 이 하레츠, 이스라엘 이제 진보 언론입니다. 진보 언론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리버럴이죠. 그리고
네타니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레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오고 뉴욕 타임즈에 오고 자 이런 식으로 엘리트 룰을 이제 쭉 밟아온 거죠. 자 그러다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갑자기 1억 5천만 달러 이 회사가 개인 겁니다. 그대로 팔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국을 맡았습니다. 이제 뭐 CBS 논조 이게 극적으로 바뀔 겁니다. 친 트럼프, 친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네타니는 이제 X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수많은 업체들 뭐 SNS 이런 게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틱탁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떤 이제 좀 중립적이다. 반대되는 의견들을 이렇게 좀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추출해야 되죠. 뭐 폭력을 선동한다든가 테러리즘을 선동한다. 이런 사람들은 축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정당하게 이성적인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포용을 해야 되죠. 그게 미국 언론과 SNS의 어떤 임무입니다. 그런데 X는 그것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이제 X에도 어떤 작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 레리 앨리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프로젝트 여기에 핵심적인 물주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 가자 지구를 일종의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만듭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립되어서 미국 자본 그리고 이제 미국 이스라엘 뭐 여러 연결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랍 국가도 조인하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실탄은 결국 아랍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토니 블레어 연구소 이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를 가자 지구 임시 수장으로 앉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는가? AI를 이용해서 사회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일단 그 내부에 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쫓아내고 서구 국가에 뭐 10만 명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은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10만 명, 뭐 영국 10만 명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자 지구를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이제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자유무역지대. 그런데 여기에 AI 그리고 이제 단일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민간 엉마장자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가자 지구 이제 재건 관리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중앙의 통제 시스템과 연결이 됩니다. 레리 앨리슨은 굉장히 이제 사타닉한 인물입니다. 뭐 나쁘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신에 대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타닉하다는 겁니다. 레리 앨리슨은 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레리 앨리슨은 인간도 이제 하나의 기계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있는데 기계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 때만이 이 세계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제 영생 프로젝트 여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도 좀 뭔가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아드레노 뭐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토니 블레어를 이용해서 이제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거. 이 프로젝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깡그리 부정하고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그들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레리 앨리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레리 앨리슨의 뭐 일종의 이제 퍼핏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레리 앨리슨 그가 한 발언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가시면 좀 뒤져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들이 우리 인간들 세계 그리고 국가 주권 뭐 인간의 자유 뭐 이런 거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레리 앨리슨은 인간성이든 뭐든 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고 그리고 사타닉한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